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요즘 좀 주업이 바쁜 관계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사실 너무나 많고 좀 리포트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좀 이제 주요한 것들은 주말에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어저께 나온 시황들을 좀 빠르게 좀 빅뉴스들만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고 SK온에서 수주와 함께 LNF에서 합작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BM에서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닛산 공시를 냈는데 이 규모가 꽤 큽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2028년 이어서 조금 EV 그때쯤이면 이제 전성기 때겠죠. 캐즘도 거의 확실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많은 배터리 업체가 2020 올해는 캐즘 벗어난다라기보다 저점을 어느 정도 지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고 내후년쯤에 2026년 중반기 이후를 캐즘 회복기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캐즘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실제 유럽도 중국의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그 정도로 이루어질 정도로 많이 지배권을 넓혀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캐즘이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사실 팩트입니다. 뭐 중국 무시한다, 중국 옹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닛산에서 연 16기가 하나 된다. 포드가 연 18기가짜리에서 꽤 그거 거의 큰 거였었죠. 그리고 벤츠나 뭐 르노 이런 것들은 5기가 연 6기가밖에 안 된 거여서 크진 않고 리비안 정도가 연 13기가가 어느 정도 꽤 컸지만 닛산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대비해서 꽤 큰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SK온에 좀 숨통을 좀 트여줄 그런 상황인 거고 파우치형 배터리라고 나왔죠. 그래서 SK온에서 주력으로 잘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 거고 여기에 양극재 회사들은 어디가 될지 제가 뭐 좀 정리를 해볼까 했었는데 일단은 후보로는 원래 LG화학이 사실 가장 기존의 확률이 높았습니다.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납품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결국 SK온으로 좀 정리되는 그런 것 때문에 SK온으로 되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이 제1 벤더고요. 그 다음에 제2 벤더로는 LNF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숨어 있는 게 유미코어입니다. 유미코어가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 하이니켈 배터리로 당연히 92% 정도의 90% 이상의 하이니켈 배터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오늘 이게 사실 정확하게 예상은 힘듭니다만 일단 NF는 수주 잔고가 SK온에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안 나갔는데 일단은 거의 그거는 현대차 향으로 좀 판단이 되고 에코프로브로 갈지 유미코로 갈지 이런 것들은 좀 더 한번 지켜보고 좀 더 분석이 나오면 좀 더 힌트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LNF가 나왔죠. 원래 제가 지난주에 방송 때 인터 배터리 때 LFP 납품업체를 우트라켄 저도 사실 우트라캠이라고 계속 예상했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미트라캠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어떻게 임원들 자리에 좀 같이 합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 다시 제가 뭐 이렇게 반문해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트라켄이라고 했었는데 결국 미트라캠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인터 배터리 때도. 그래서 그 절정이 됐었고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 지불 투자는 이게 뭐야 이게 뭐 거의 몇 천억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 한 미국에서 어떻게 무슨 3% 장난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3%는 예전에 레드우드랑 할 때도 300억 정도의 규모로 혈맹으로 했었죠. 지분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같이 간다라는 그런 혈맹을 맺고 그 다음에 합작 회사의 비중을 정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LNF에서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미국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땅과 미국 보조금을 이렇게 가져오면 LNF가 대량 양산의 경험이 워낙 많고 고밀도 2.6, 2.7 이상의 중국의 최상위 기술 정도의
그런 대량 양산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조인트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뭐 지난주에도 이미 스타트업과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셀사랑 하면은 LG 에너지솔루션 이거 대기하면 대박인데 또 아니면은 뭐 테슬라 이거는 뭐 JV는 거의 사실 파나소닉하고 외에는 하진 않지만 그러면 혹시 뭐 다른 뭐 GM 뭐 이런 예상을 했던 거 대비해서는 사실 생각보다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실 시장의 반응도 미국 진출한다는데 시장의 반응도 없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한 그런 부분인 거고.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많이 자료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GM한테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전 이런 배터리 소재 이런 SCM 담당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LNF의 기술력과 존재감에 대해서 알았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잘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처럼 이런 빅그룹과 빅기업과 이렇게 조인트 벤처 했으면 더더욱 호재가 좋았을 거지만 LNF는 좀 차근차근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들 이제 자료를 워낙 많이 보셨을 거지만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NFP 상업세상 신장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 LNF가 사실 최근에 좀 행보가 좀 남다르고 있습니다. 여기 LNF 형의 블로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이걸 조금 텔레그램에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걸 좀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셔서 감히 좀 이거를 발췌를 해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 주주 허재용 의장이 처음으로 몇 년간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간 실망스러운 주가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그래도 최근 2년간 모든 경쟁에서 대부분 성과를 이뤄냈으니 다음 턴에서 LNF가 가장 많이 앞설 것이라고 했는 진짜 오너로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비춰줬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다. 이 여태까지 이거 우리나라 정서상 이런 거는 이제 진출해서 나왔다라는 거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래서 뭔가 저 좀 더 기대를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이 여기서도 많이 이야기했었죠. 왜 이렇게 LNF가 그동안 부진했냐? 리튬 투기가 실패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가동률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되죠 가동률. 가동률에 대해서도 주말에 한번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10년에 물론 저희 오래된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리튬 10년 계약. 그래서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그 계약이 올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상반기에 원래는 1분기에 다 정리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리튬과 이게 얘네들의 초점은 2분기 때 어떻게 비든 이제 BEP를 맞추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1분기, 2분기를 좀 나눠서 1,000억 정도의 손실이 아직도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올해 계약이 10년째 계약이 그것들을 다 털어낸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그거를 뭐 700억, 뭐 300억 털어낼지 2분기 때는 분명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이 약간 BEP 정도의 간당간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300억 흑자가 영업으로 난다라고 하면 300억을 2분기에 떨어서 2분기 때는 어떻게든 BEP 정도만 살짝 거치도록 그렇게 나눠서 1분기, 2분기 때 1,000억을 나눠서 손실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리튬이나 이런 소재 NCM 가격이 반등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좀 더 3, 4분기 때 하면은 더더욱 더 이익에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때 반영하고 나면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실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말씀드렸듯이 리튬 투기에 대한 처음 실패를 인정한 부분 오너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굉장한 자신감들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들을 보면은 배터리 업계의 소식들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어디 나왔죠? 뭐 이것도 나왔고, 네 여기 나왔고, 네 최근에 경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은 파나소닉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뭐 노스볼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차로도 사실 에스코프로비엠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부분, 그런 것들도 있고, 리비안도 가져간 부분, 그래서 최근에 다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얘네들도 다 대기업이잖아요, 상대방들이. 그럼 얘네들이 수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면 얘네들이 만약에 망할 것 같으면 주겠습니까? 수주를 몇 조에 대한 계약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더 꼬꾸라져서 이게 저가 상태가 아니라 더 꼬꾸라지면은 3분기 때 4분기 때 만약에 적자 나면 얘네들 회사도 사실 위험한 수준까지 갑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리튬 투기가 워낙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그래도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잘 버틴 상황이어서 회사는 망할 이유는 그걸 보면은 반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LFP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노스볼트 빼고도 수주 잔고가 20조에 이른다. 그리고 40조가 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뭐 10몇 조 정도가 어디죠? 파나소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도 뭐 어디죠? LFP, GM 쪽으로 뭐 이런 거 나가는 거고 뭐 그 정도로 더 추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와 이거 보면 웬일로 이렇게 큰 출하량을 예상을 했습니다. 출하량 175만 톤, 매출 46조, 영업이익 3조, LNF답지 않게 이렇게 크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얘기 나왔지만 원래 얘네들이 반팔 공시 때문에 이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올해까지 리비안도 1년 전에도 협의됐던 건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건데 지금까지 밀린 정도로 업황이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져서 그런 것이 얘네들이 사실 뭐 뻥카 달리고 사실 그런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사회기업 기업에 물론 많이 예측도 실패하고 그랬는데 뭐 테슬라 발주 시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뭐 공시 내는 시기나 뭐 LG 엔솔한테 또 자판 먹혀가지고 막 거의 울면서 장기 수주도 못 따고 뭐 여러 가지 의뢰 입장에서 좀 더 주가의 반등을 리튬 투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의 업황 때문에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 부분도 많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업황이 이제 전체적인 2차 전지의 섹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음, 여기 나왔네요. 2024년 5월에 사인했던 건데 지금 1년 후에 사인했다. 이제 옥석거리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뭐 수주 금액 제외하고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국내 탑 수준만큼 많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튬 이것도 확실하게 이번에 이야기를 다시 해줬죠. 유상증자 안 한다. 엔솔은 확실히 근데 엔솔하고 사이는 제가 이거는 한번 따로 특집으로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옛날에는 엔솔한테 완전히 잘 이렇게 매칭된 것 같은데 엔솔은 요즘에 사실 더 포스코 퓨처앱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는 그 전략을 OEM사들한테 직접 어차피 이제 트렌드가 그쪽으로 변하니까 그런 식으로 OEM과 직접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탠스로 물론 이제 당연히 LG 엔솔한테 LG 엔솔이 야 너네 왜 만나 이런 얘기도 실제로 한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OEM들이 만나자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OEM들의 이렇게 구애를 싫지 않게 이렇게 컨택하는 걸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LNF는 사실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2월 말에 출하량이잖아요. 이게 3월 말에 이제 대량으로 그것들이 우리가 기대된 게 3월 말에 나오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물론 이제 지금 테슬라도 유럽 물량과 미국 물량 굉장히 다 50%씩 억신장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테슬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죠. 원래 1, 2월이 전기차 최악의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몰빵해서 중국과 유럽, 미국에 공장을 다 안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얼마 물량도 되지도 않아요. 전년비에 해봤자 1, 2월에 그런 절대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부러 그때 시기에 집중을 한 것인 거고 50% 역신장 해봤자 2월에 뭐 30% 신장만 해도 충분히 커버할 양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3월 달에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물량들이 얘네들이 LNF가 운도 안 좋죠. 뭐 테슬라 지금 뭐 불매 운동 나오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증명이 될 텐데 뭐 운도 안 따르는 뭐 그런 상황이지만 원래는 기존에는 원래 오늘 거의 이번에는 테슬라의 해라가 될 것이라고 뭐 지금도 예상합니다만 이런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서 노이즈도 있었잖아요. 1, 2월에 뭐 역신장 물론 이런 것들은 숫자로 해결되고 검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올해 출하량들이 본격적으로 3월, 4월에 늘어나면 LNF도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그럼 왜 이렇게 내리냐라고 하면은 이런 LNF가 테스타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지금 1월 달 또 미뤄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급 이슈로 봤을 때도 외국인 MSCI가 보면은 지분율이 굉장히 주 영향을 얘네들을 보면 LNF하고 에코프로비엔 포스코퓨처엠하고 주가가 따로 갑니다. 2차 전지 얘네 혼자만 또 남들이 잘 갈 때는 혼자만 못 가고 뭐 남들이 망할 때는 또 혼자만 가고 다 이게 외국인 수급과 얘네들은 특히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뭐 숫자가 좀 증명돼야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주말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LNF가 반등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